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는 컨설턴트 이희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면접 질문의 범주라는 큰 타이틀로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질문의 범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시기 전에 이것만이라도 꼭 준비하셔서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은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당황스러운 부분도, 긴장되는 부분도, 또 어색한 부분도, 또 가끔은 면접관의 포스에 눌리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원자들이 면접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면접장에서 질문의 범주는요, 정말 무한대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면 질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면접장에 가셔서요, 예상한 질문이 안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상한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면접장에 가기 전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의 범주는 꼭 준비해 가십시오. 여러분들 회사 인사 담당자다, 인사팀장이다, 또 면접관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검증하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답니다. 저 역시 현업 인사팀장을 하면서 수많은 면접을 했거든요. 하면서 저도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다른 면접관들이랑 같이 면접을 보다 보면은요, 정말 그 질문의 범주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꼭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접 질문의 범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한대의 가지수의 질문들을 나눠보면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홍길동 씨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또는 홍길동 씨, 왜 홍길동 씨는 유통업이라는 업종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진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제 팩트에 관한 질문들이죠. 주로 이공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 전공자한테 연력학 0, 1, 2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IT 전공자들한테 오픈소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팩트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 팩트에 관한 질문들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사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공부했던 부분,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쓰실 수 있고요.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못 쓰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 팩트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전공에 대한 또는 지원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직무 지식들은 따로 정리를 별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범주에서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요. 면접장 가시기 전에 잘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면접장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 입사지원서, 즉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최소한 한두 개씩은 나온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안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전혀 묻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반면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로만 면접을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을 꽤 많이 하거든요. 무한대 가지수의 질문 중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두 개만이라도 나온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셔야죠.
참고로요, 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이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 두 번째는 면접장에 와서 했던 1분 스피치. 세 번째는 면접장에서 보이는 모습, 또 면접장에서 답변한 내용밖에 모른답니다. 이 3가지 채널을 통해서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용이 늘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가셔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저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럼 노래 시켜봅니다. 저는 남들을 웃길 줄 압니다. 그럼 남들을 웃겨보라고 한번 합니다. 저는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이런 이력서의 특기란에다 성대모사 잘합니다. 그러면은 성대모사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취업 준비 잘한 그 취업의 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취신들. 그 친구들은 자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2006년도 공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5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홍길동 씨,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답변이 뭐였냐면 네? 라고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쓴 단어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바로 실망하게 되죠. 옆에 계신 면접관분들도 펜을 놓으시더라고요. 탈락이라는 거죠. 저도 물론 빵점 좋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지원자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참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사실 저도 못 찍어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찍어낼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거부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못 찍어내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냥 면접관 눈에 밟히면 나온다라는 거죠. 눈에 밟히면. 옛날에 이런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공채 때였는데요. 면접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이사팀장인 제가 이제 면접을 마무리 지으려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다. 이제 끝내자. 이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이 일어나서 차례 경례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사장님이 지원자한테 묻더라고요. 전우치 씨 지원 분야가 프로그래밍 쪽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보니까 한자 2급 자격증이 있네요. 프로그래머에게 이 한자 2급 자격증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답변 못할 줄 알았는데요. 그 지원자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예, 한자 2급 자격증은 프로그래밍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가끔 한 번씩 한자로 음과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한자 2급 자격증까지 딸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입사 이후에도 한자로 된 전공책을 읽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참 잘 챙기십시오. 참고로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꼭 나오는 것들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는 독특한 겁니다. 이름이 권뜰애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 참 이쁘죠? 모 대학 여학생이었는데요. 권뜰애봄. 아버님이 시인이시랍니다. 이름이 너무 이뻐서 저도 모의 면접을 하면서 권뜰애봄 씨 이름 참 예쁘네요.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독특한 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로 어떤 학생이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블루스카이 001. 면접관이 다른 모의 면접을 같이 했던 현업 인사팀장이 묻더라고요. 이메일 주소가 블루스카이 001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눈에 밟히면 질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특한 거라고 한다면 참 잘 챙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역으로요. 면접장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요. 좀 독특한 걸 많이 쓰십시오. 학생들 취미나 특기란 이런 거 보면은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독서 이런 무난한 것들, 운동 정말 평범한 것들을 써놓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독특하게 쓴다면 이런 거죠. 음악 감상 대신에 트로트 듣기,
독서 대신에 순정 만화 읽기. 이렇게 눈에 탁 읽었을 때 눈에 띌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쓰시라는 거죠. 참고로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하나가 취미란에다가 이걸 썼는데요. 면접장만 가면 질문이 나온답니다. 취미가 뭐냐면 아버님과 소주 한잔 하기였습니다. 참 전국을 찌른 것 같아요. 이 면접관 분들 다 대부분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자식들과 대화를 하고 싶죠. 아빠로서의 고민도 얘기하고 싶고 또 자식들이 아빠에게 바라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듣고 싶어 하는데 아빠와 아버님과 소주 한잔 하기라는 그 취미를 보면서 저도 질문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이 면접장에 가면 제법 질문이 많이 나온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나요? 또는 본인은 아버님께 어떤 말씀들을 드리나요? 정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가능한 한 좀 독특한 부분들을 일부러 표현해서 면접장에서 수만 가지 질문, 무한대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취업준비생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약점입니다. 약점 보완점. 약점 보완점이라면 이런 거죠. 남학생들 의과사제대 또는 군면제, 또 여학생들 휴학기간 긴 거, 뭐 학점이 굉장히 낮다라든가 어학 성적이 없다라든가 정말 약점이자 보완점이거든요. 이 약점 보완점은 면접관들이 어김없이 물어본답니다. 왜 그러냐면 약점 보완점을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모 대학 학생입니다. 평점이 2.1입니다. 저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홍길동 씨, 학점 2.1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 학생 답변이 이거더라고요. 뒤통수 긁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억눌린 생활 속에 있다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 프리덤, 자유라는 걸 느끼면서 약간 공부를 조금 멀리하게 되었고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측면보다는 이제 대학 생활을 좀 즐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면접장에서 절대 뽑지 않는 그 타입이 어떤 타입이 있냐면요, 핑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핑계대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자신의 약점 보완점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보기 싫은 모습 없답니다. 참고로 면접장에서 안 뽑는 타입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핑계형들. 두 번째 검한 건방형들. 정말 같이 일하기 싫죠. 세 번째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답니다. 또는 조금 알면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이것만큼은 절대 피하십시오. 싸우자형 있습니다. 면접관이랑 한판 붙어보자입니다. 면접관님 생각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럼 면접관이 그러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 탈락시킵니다. 왜냐면 회사 들어와서 내 밑에서 일을 할 때 얘는 덤빌, 말대꾸할 이런 타입이라고 판정을 해버리죠. 절대 피하셔야 될 4가지 타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단점, 보완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상의 단점, 보완점은 면접장에선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 질문 중에 무한대히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예상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예상한 질문이 나온다는 건 정말 동네 잔치 벌일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 대학 평점이 2.1이라는 학생, 제가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학점이 굉장히 낮구만. 이거 학생으로서 이런 학점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제 인생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복학하고 3학년 때부터는 여동생의 학비까지 제가 직접 벌어야 했었습니다. 실제로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 근처 청과물 시장에서 사과, 배, 수박 나르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갈비집에서 점심 저녁 얻어먹어가면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후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대리기사 회사에서 콜 전화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아무리 거칠고 험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3, 4학년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던 제 모습 기억해내면서 극복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맞죠?
약점이나 보완점을 건드렸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십시오. 오히려 감동이 나온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잘 챙기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요. 면접장에서 어쨌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그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원한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식, 기술, 실무 경험, 관련 자격증, 교육과정,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했는지를 잘 정리해 가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홍길동 씨, 이 영업 지원자 5명 중에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은 영업 쪽에 뽑아야 되지? 홍길동 씨, 영업 지원자 5명 중에 본인이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길동 씨, 본인은 왜 영업 부서를 지원했습니까? 하긴 요즘에 그 면접관들 아주 대놓고 묻죠. 홍길동 씨, 영업 쪽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 준비하고 노력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검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반드시 검증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지원할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 영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실적 계획, 실적 관리, 거래선 관리, 신규 시장 개척, 시장 동향 파, 이런 일들을 합니다. 더불어 외상 매출금 관리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질문은 너무나 다양한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직무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잘 밝혀주시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 번째,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십시오. 왜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요. 회사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지원자에게서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한답니다. 옛날에 제가 취업할 때, 제가 신입사원 지원했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우리 회사 주식 가격, 종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된다는 건 이런 거죠. 회사의 설립연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업 분석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연도, CEO 성함,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 생산 공장, 직원 수, 그 외에도 회사 홈페이지의 내용들, 또 이런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되죠. 인재상,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건, 알고 가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검증하기 때문이랍니다. 특히나 소비재 쪽 있죠. 소비재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요. 이런 소비재 회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동원 참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라이벌 사조 참치 대비 우리 동원 참치의 특징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이런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야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백화점, 호텔.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이런 질문도 꽤 나오거든요. 우리 땡땡은행의 금융상품 3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우리 땡땡은행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와봤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 땡땡은행이 라이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비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땡땡은행 지점에 와봤을 텐데 보완점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볼래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결정이 됐다고, 지원하는 회사 지원을 하고 면접이 결정됐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노력들을 해야 되죠. 특히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회사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하십시오. 참 유익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수학 분석은 간단하게 좀 한두 줄이라도 꼭 준비를 해가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은행을 지원했다. 그러면 라이벌, 신한은행 대비 우리의 스트렝스, 강점은 뭘까? 위크니스, 약점은 뭘까? 오퍼튜니티와 스트레이트는 내가 현대차를 지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GM 대우를 비교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요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차 사람들이 이렇게 흐뭇합니다. 도요타 정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오퍼튜니티와 트레트에 대해서 한두 줄씩이라도 정리해가면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충분히 활용해 먹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1분 스피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특히나 1분 스피치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강조하는 이유는요. 1분 스피치는 무엇보다도 면접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해야 마무리까지 힘차고 당당하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그런 모습 참 많이 봤거든요. 1분 스피치를 힘차게 당당하게 하는 지원자들이 마무리까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1분 스피치를 흐려버리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잃어서 면접을 망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면접관 입장에서 1분 스피치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1분 스피치를 참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면접관의 오류 중에 첫인상 효과라는 오류가 있답니다. 첫인상을 딱 보면 거기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큰 방향을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를 참 잘해야 되는데요. 요즘 학생들 1분 스피치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 천편일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직무 얘기 또 전공 얘기 아니면 이제 위인전 되죠. 위인전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저희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 리더십과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열정과 도전정신, 소통과 배려. 여러분들 제가 1분 스피치에 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학생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줄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심청희입니다.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실제 대학 3학년 1학기 때 가장 친한 친구 지연이와 밤새도록 쌍소리가 나올 때까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화기를 통해서 싸웠지만 지연이와 저는 동이 틀 무렵 서로의 감정을 맨 밑바닥까지 완전히 긁어놨습니다. 하지만 불과 서너 시간 뒤에 학교에서 다시 지연이를 만났을 때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쌩글거리며 지연이에게 쌩글쌩글 웃으며 지연이에게 다가가서 아침밥은 맛있게 먹고 왔니? 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연이와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도 인정했지만 제가 봐도 정말 뒤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D파워에서 일을 하면서 분명히 상사분들 선배님들로부터 혼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 그럴 때 치사하게 밖에 나가서 허공에다 대고 상사분들 선배님들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냉수 한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쌩글쌩글 웃으며 씩씩하게 일하는 신입사원의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독특한 내용, 자기의 1분 스피치 키워드를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요. 딱 하나 정해서 사례로서 입증도 하시고요. 그 입증한 이후에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회사 생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와 각오도 밝히시고요. 이런 또렷한 1분 스피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시기 전에 꼭 챙겨봐야 될 것이 시사 이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에 시사 이슈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홍길동 씨, IoT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IoT는 뭐의 약자죠? 홍길동 씨, 요즘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뜨던데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시사 이슈들 많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난관 극복 사례, 아이디어 냈던 사례, 동시에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례 이런 사례들은 별도로 준비를 해가세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의 범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난관 극복 사례라든가 창의성 발휘했던 사례라든가 또는 실패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사례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요즘 회사가 인성 중에 그 근성을, 집념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실패 사례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들, 또 난관 극복 사례를 통해서 이 친구의 끈질김, 또 야무짐, 다부짐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관 극복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라든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례가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툭 물어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정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력서 자기소개서, 두 번째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내용들, 세 번째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네 번째 1분 스피치, 그리고 1분 스피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면접장에서요 열심히 1분 스피치를 듣는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면접관들은요 1분 스피치 내용의 질문을 때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1분 스피치
만든 다음에요. 일부 스피치에 쓴 단어들, 단어의 결합인 문구, 문구의 완성인 문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생각하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들, 또 6번째, 난관 극복 사례, 창의성 발휘하는 사례, 실패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히 좀 정리를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6가지 정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의 범주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질문의 범주에서 많이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준비 안 해가면 아예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 이 6가지만큼은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네 번째, 여러분들 이 준비한 내용들을 반드시 그 준비한 질문과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겠지만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6가지 정도의 질문의 범주를 잘 정리해 내시면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그래도 상당수 질문의 범주는 여러분들이 커버 가능하실 겁니다. 반드시 꼭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끔 그 면접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준비한 질문이 나왔다 하면 장학 퀴즈처럼 답변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준비한 지원자 정말 질문 끝나기도 전에 나오거든요. 홍길동 씨 성격의 장점부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성격의 가장 큰 장점은 하면서 나오는데 답변 절대 빨리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은요, 질문 기껏해야 서너 개, 4-5개 봤거든요. 서너 개, 4-5개를 봤는데 여러분들 그 서너 개, 4-5개로 승부가 나야 되는데 정말 소중한 질문 아닙니까? 항상 생각하고 답을 말하는 그런 자세 태도를 평상시에 연습을 하시죠. 예를 들면 이희성 씨, 본인 성격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눈을 살짝 아래로 깔아서 생각하는 척 하십시오. 제 성격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쉽게 빨리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답을 하십시오. 훨씬 진실해 보인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저도 예전에 그 선배 인사팀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1970년대 농업관리원 정부기관에서 나온 질문이랍니다. 먹는 배 아시죠? 배를 언제 따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R&D 지원자 답변은 이거랍니다. 배꽃이 핀 후 104일 전후 무렵입니다. 정말 연구개발 담당자답죠? 마케팅 영업 지원자 답변입니다. 배값이 엄청 비쌀 때 따야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구매 지원자 답변.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죠. 태풍, 폭우 등으로 배가 떨어지기 전에, 낙과하기 전에 구매를 해놔야 합니다. 마지막, 진짜 진솔한 답변. 배를 언제 따야 되죠? 배 주인이 없을 때 따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면접장의 질문엔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지원 분야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이 없고 명답이 있죠. 명답이라고 한다면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분명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논리 배경, 상황, 근거, 이유만 있다면 그게 명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성 씨, 우리 회사 들어오면 울릉도 가서 한 5년 정도 근무해야 될 텐데 할 수 있겠나?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딱 2년만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2년간 잘 간호해드리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2년 동안 어머님도 완치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5년, 10년, 15년이라도 완치가 된 이후에는 회사 인사명령이 나오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명답이죠.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나의 분명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생각과 의견에 대한 확실한 논리 배경, 상황, 근거, 이유.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답을 말하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준비와 연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